자, 오늘은 31번, 32번, 34번, 36번, 38, 39, 40에 대한 내용 분석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요. 개별 학교에서 다루는 애들은 후반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31번, 36번, 그리고 39번은 31, 39는 진건에서 다루고 36은 오남에서만 다루는 거잖아요. 요런 애들은 후반부에 몰아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공통으로 시작이 되는 32번부터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2번 봅시다.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여기에 지금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죠.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도움이라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대. 효과적이지 못하대. 우리가요, why가 있으면, 자, there are several reasons.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 별로 좋지 않기는 한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빨리 하시려면, 앞쪽에 이유가 등장을 한 다음에, y는 뒤쪽에 결과가 등장을 하겠죠. 그쵸? 해당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 같은 것들이 앞에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 도움이라고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아래에 열거하겠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이제 등장을 시켜놓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죠. One possible reason is that receiving help could be a blow to self-esteem. 이게 자존심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Recent study by Christopher Burke and Jessica Gordon at the Lehigh University examined this possibility. 자, 이 연구가 이런 가능성을 한번 해봤는데, 자, 어떤 연구인지 살펴봅시다. 이제 나오겠죠. According to the threat to self-esteem model, 뭐 자존감 위험 모델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뭐 이런 모델이 있나 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애들은. 자, help can be perceived as supportive and loving. perceive 같은 경우는 인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perceive A as B.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지, 사고, 고려, 생각, 그 다음에 보다 계열 애들, 뭐 요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A as B를 담을 경우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그랬죠.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요 동사의 부류들, 얘 같은 경우는 인지 부류죠. 사고 부류, 이제 생각, 그 다음에 뭐 숙고, 다 이쪽 계열들 다 이런 뜻도 맡는 거야. 간주, 뭐 이런 쭉쭉쭉쭉 나오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보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 그렇죠? 요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등장한 다음에 A as B가 등장을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도 쓰지만 보통 수동태로도 잘 씁니다. 그래서 A, B perceived as B 이런 식으로도 쓰이죠. 그러면 결국엔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건 결국엔 A가 B란 얘기잖아요. A가 B라는 얘기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오형식 계열 애들은 수동태로 전환을 할 경우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도움이라는 게 supportive and loving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기 이시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 이시 뭐예요? 역시 help죠. 도움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도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도움이라는 건 help라고 하는 건 이건 잘 안 보이네. 뭐가 잘 보일까나. 이거 잘 보일까요? 도움이라는 건 또 뭐예요? be seen as 이렇게 되죠. C가 보다니까
see A as B도 역시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놓으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굳이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 도움은 위협이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 도움이라는 게 애정과 협력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게 위협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위쪽이야. 도움이 협력과 애정이라고 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딱히 가정이 필요 없겠지만 도움이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이 나올 거예요. That help 바로 그러한 도움이 is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 자, 도움이 언제 뭐로 해석이 될 때? 바로 그러한 도움이 implying 이건 색깔이 겹치니까 이걸 바꿀게요. That help 바로 그러한 도움이 뭐로 인식이 되어질 때인가요? 무능력함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도움은 위협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지금요. 도움이 왜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뭐가 나왔어요? 근거가 지금 등장이 됐죠. 도움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등장을 했죠. 자, according to the Burke and Gorn, support is especially likely to. 네, 얘들은 be likely to는 가능성을 의미하죠. be likely to는 가능성을 의미해요. 뭐뭇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뭇이 있다, 뭐뭇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으십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되겠지만 정작 문장을 받아들이실 때는 도움이라는 건 be seen as 또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likely to seen as니까 뭐뭐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면 무시 비난은 무시 도움은 위협이구나 이렇게 바로 인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빠르게 글을 읽으실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도움은 위협이래요. 자, 언제가 위험이냐면 it is in an area. 이게 도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영역 안에 있을 때인 거죠. 도움이라는 게 아니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that is self-relevant and self-defined. 뭐예요? 자기 연관적이고 자기 정의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자기 관계적이고 자기 정의적인 영역 안에 있을 때 뭐가 도움이라는 게 이 서포트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위협이 된다 이거야. 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추가 설명을 해놨어. 뭔 소리냐면 즉 that is in an area 어느 있을 때라는 거예요. Where your own success and achievement are especially important. 너가 이룬 성공이나 성취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도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can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and this can undermine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s of the help. 자, 이렇게 자기 연관적인 영역 안에서 업무에 관련해 갖고 도움을 받는 건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뭐가 나왔어요? 앞에 언급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소결론이 등장을 돼 있죠. 항상 이런 글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주제문처럼 보이는 것들을 줍니다. 아주 러프하고 아주 광범위한 형태로 주죠. 도움은 필요가 없어요. 도움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라는 형태의 매우 넓은 형태의 그죠? 러프하고 요런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일반적인 주제문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연구 사례를 쭉 들죠. 그리고 나서 6번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소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관적인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건 누구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게요, 그 도움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 같은 것들을 갉아먹는다는 거야. 라면서 소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쵸? 소결론이 맨 끝에 나왔으면 그냥 얘가 주제문이 되는데 소결론 나오고 또 나왔죠? 그럼 당연히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이 소결론에 대한 상술이 다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If your concepts rest in part on 이렇게 돼 있는데 in part 이렇게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양쪽 콤마 나오면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되고 rest on은 lie하고 같은 뜻이죠.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자, 너만의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게 your great cooking ability. 자, 뭐예요? 너가 되게 요리를 잘한다라고 하는데 놓여 있다면 it may be a blow to your ego. 너의 자아에는 타격이 될 거라는 거죠. 언제? When a friend help you prepare 여기 지금 help 지가 얘 준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준사역 동사니까 help 다음에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쓰셔도 되고 동사 원형 쓰셔도 되고 이러면 맘입니다. 그래서 help you to prepare 혹은 help you prepare a meal for guests because it gets 자 여기 나오죠. That you are not the master chef you thought you were. 네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고 암시를 받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너가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준다라고 와서 도와준다면 나는 충분히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날 도와준다는 건 이건 뭐예요? 나를 요리사로 안 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도움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결론에 대한 예시가 재등장을 하고 있는 글 형태예요. 자, 매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 소결론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가 관건이고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을 문제가 낸다면 저 6번 지문 같은 애들을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느냐와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밑줄을 쳐서 없앤다고 해도 이런 파트 혹은 주제문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해도 역시 이런 파트에서 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4번 보십니다. Psychologist Christopher Bryan finds that when we shift our emphasis from behavior to character, people evaluate the choices differently. 자, 역시 새로운 사실을 등장을 시키면서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강조점을 행동에서부터 캐릭터, 성격으로 옮겨갔을 때 자, people evaluate choices differently. 사람들이 선택을 약간 좀 다르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오, 새로운 사실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글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반드시 나올 거야. 자, 그렇게 나올 거라고 믿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His team was able to cut cheating in half. 뭐 당연히 his 팀이면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의 팀이겠죠.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의 팀이요. 그렇죠? 아마 교수님이실 테니까 이 치팅 컨닝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냥 팀을 속이는 행동 컨닝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컨닝이라 할게요. 컨닝을 절반으로 줄였대. 자, 그거 어떻게 했느냐? Instead of please don't cheat. 뭐뭐 하는 거 대신해죠. 뒤에 거 대신해요. 속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 호소문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please don't be a cheater. 뭐예요? 기만자, 속임수, 그러니까 사기꾼 막 이런 거. 치토를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야 되나? 컨닝쟁이 뭐 이런 걸로 합시다. 그냥 우린 이거 컨닝이라 하기로 했으니까 컨닝하지 마세요를
뭐 컨닝쟁이가 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남의 거를 보고 베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꾼 거야. When you urged not to cheat. 자, 속이지 마세요. 컨닝하지 마세요라고 너가 촉구를 받았다면, 그렇게 강조를 받았다면, you can do it. 넌 그거 하겠죠. 뭐 여기서 말하는 to는 to cheat을 말하는 거겠죠. 속이고 다 한다니까. 컨닝 다 해. 그리고 still see an ethical person in the mirror. 그리고 여전히 뭘 볼 수 있어요? 네, 도덕적인 사람은 너를 볼 수 있겠죠. 즉, 너 스스로가 뭐예요?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거울 안에 보이는 너의 모습은 도덕적인 사람일 거다 이 말이야. 아, 물론 본인이 그렇게 간주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But when you are told not to be a cheater. 얘들아, be told 나오면 그냥 hear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자, 너가 뭐라고 들은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컨닝쟁이가 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행동이 cast a shadow. 여기서는 또 행동이 뭐예요? to cheat. 이 속인수, 컨닝하는 행동이 cast a shadow. 그림자를 드리워서 자, immortality is tied to your identity, making the behavior much less attractive. 자, 생각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죠. immorality니까 비도덕성이에요. 비도덕성이 너의 아이덴티티와 결부가 돼서 얘들아 콤마 찍고 ing는 그냥 그대로 and 다시 동사가 나왔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너의 아이덴티티와 결부해 갖고 뭘 어떻게 만드냐 하면 행동을 훨씬 더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개별 행동이었을 때는 사실 그 행동을 해도 그냥 그 순간의 행동이 문제인 거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3번 문장의 이야기였다면 4번서부터는 뭐예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너는 만약에 컨닝을 했어. 너는 컨닝쟁이가 된 거야. 그래서 너는 컨닝쟁이가 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컨닝을 했지? 그럼 너는 컨닝쟁이가 된 거잖아. 컨닝쟁이가 돼버리면 이게 너의 정체성하고 결부가 돼갖고 컨닝을 하는 행동 자체가 훨씬 문제가 돼버려서 덜 매력적으로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less attractive라는 이 less라는 표현 잘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cheating is an isolated action that gets evaluated with the logic of consequences. 자,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되는 게 cheating이라고 하는 건 즉 커닝하는 행동은 그냥 개별 행동이라 뭐로 평가받는 거예요? 결과의 논리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독립적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행위 자체와 나는 별개인 거예요. isolated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해 있잖아요. 이게 뭐와 별개 행동이냐면 나와는 별개 행동이야. 상황 논리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에서 컨닝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뭐 컨닝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결과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뿐. 이런 식의 행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being a cheater, 컨닝쟁이가 되는 건 sense of self, 자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아의식에 관련된 것을 evoke, 유발해갖고 뭘 하냐면 triggering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뭐예요? 적절성의 논리를 유발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 cheating은 자아의식과 결부가 돼서 과연 행동에 적절한 행동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위에 아까 immorality가 tied to your identity 이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제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 적절성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딱 빼갖고 그쵸?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과 그쵸? 속이는 자가 되는 것.
개별적으로 비교해 내려가면서 문장을 요약할 때 이런 단어들을 체크해서 넣을 수 있느냐, 혹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적절성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을 꼭 해주세요. What kind of a person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And who do I want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In light of this evidence.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7번 문장에 들어서기 이전에 5번, 6번에 걸쳐서 뭐예요? 사례 위쪽에서 일어났었던 사례 분석 있죠? 3번과 4번 지문에서 일어났었던 사례 분석에서 사례 분석을 통한 그쵸? 소결론에 이르겠죠. 소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뭐가 돼요? In light of this evidence. 이런 증거에 비춰볼 때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암시합니다. We should embrace. 자, nouns more thoughtfully. 사실상 이걸 핵심 문장으로 봐야 되겠죠. 글의 진짜 주장은 이거겠죠. 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should embrace nouns more carefully, thoughtfully. 자, 뭐예요? 명사를 좀 더 사려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suggest.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당위죠. suggest. 자, 여러분. 제가 왜 주관적 판단 가끔 얘기할 때 이게 사실 옛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suggest가 주관적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땐 이래야 한다라고 뒤에 당위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당위가 등장했을 땐 shoul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we이기 때문에 should를 생략해도 embrace라는 동사가 딱히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we를요, one이라든가 a person, a man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저 embrace를 그냥 두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뭐가 돼? 3인칭 단수인데 뭐가 안 써져 있어? s가 없는 거잖아. 단수형이 안 돼 있죠?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요, we가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one, a man, a person 이런 단어들로 바꿔도 별 상관이 없는 상태야. 그래 있을 때 embrace를 embraces 형태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걸로 바꿔도 여전히 should가 생략된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embrace를 그냥 저 형태로 그냥 쓰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don't drink and drive.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강조 말할 수 있고 same thinking can be applied to the originality. 독창성 같은 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when a child draw a picture,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instead of calling the artwork creative, 작품이 창의적이다 라고 부르지 말고 you are creative. 야, 너 정말 창의적이구나 라고 사람을 칭찬해줘라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모로 흥미있고 재미있는 지문이었고 요약문 형태로 내기도 좋고요. 주제 묻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제 묻는 건 말할 것도 없으니까 내용 잘 살펴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건 질문하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8번입니다. 38번. Adaptation involves changes in a popul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이 adaptation, 적응이라고 하는 건 changes in a population, 개체군 내에서의 변화를 포함을 하는데 with characteristics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자, 요런 애들 여러분 콤마 찍고 with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콤마 찍고 with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별일 없으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adaptation이라고 하는 건 개체군 내에서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적응이라는 단어죠. 이건 단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적응이라는 건 이렇게 쓰여요. 자, this is different from an acclimation. acclimation하고 좀 달라요. acclimation은 우리가 보통 수능 이렇게 있죠. 자,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 수능이 뭐냐 하면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 an individual organisms change. 개별 유기체의 변화래요. in response to an altered environment. 변화된 환경에 반응하는 개별 유기체적 반응을 우리는 수능 이렇게 본답니다. 다시 말해 수능하고 적응의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뒤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여름에 바깥에 있게 되면요, you may acclimate to the sunlight. 너는 햇빛에 순응하겠지. 이게 뭔 소리냐? Your skin will increase its concentration of dark pigments that protect you from the sun. 자, 태양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 검은색 색소, 어두운 색소의 집중 현상을 어두운 색소가 집중되는 것, 어두운 색소의 집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 피부가 까맣게 탄다 이 말이에요. 자, this is a temporary change. 그렇죠. 요거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그렇지? 여기서 요게 this가 되겠죠. This is temporary change. 이게 일시적 변화라는 거야. 내가 한 번 탔다고 계속 까만 건 아니잖아. You won't pass the temporary change on to future generation. 자, 이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인 변화를 전달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물려주지는 않아요. However, 그런데 the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 is inherited. 이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전이 된다 이 말이야.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건 유전이 된대. 다시 말해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서부터 4번까지는 지금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시적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5번 문장을 기점으로 뒷편서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적응에 관련된 얘기겠죠. For population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 자, 아주 강렬한 햇빛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individuals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 자, 피부 색소를 생산해내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굿한 사람들. 즉,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피부 색소를 잘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 more likely to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가능성인데 그냥 살아남았어. 그리고 번영했어. 번영이 먼저네요. 미안해요. 번영했고 살아남았죠. 누구보다? 그게 풀한 사람들보다. 피그멘트를 잘 못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죠? 살아남아서 번영했어요. 그리고 that trait 이러한 성질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성질이 뭐예요?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 피부 색소를 잘 생산하는 이러한 성질이 become increasingly common. 계속해서 흔해지는 거죠. Subsequent generation. 세대를 거듭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흔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5번서부터 말하는 6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특성이 대를 거듭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적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수능은 일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몸의 적응, 몸의 반응, 일시적 반응 이런 애들이 수능이라면 적응은
그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특성이 대를 거쳐서 반복되어 전달되는 걸 적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f you look around, you can find a countless example of adaptation. 자, 이 적응에 대한 수많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The distinctive long neck of a giraffe, for example, developed as individuals that happened to have longer necks had an advantage in feeding on the leaves of tall trees. 이렇게 돼 있죠. 솔직히 기린 사례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라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응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가 읽어보시고 배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배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이것도 역시 요약문으로 내기가 좋죠. 수능과 적응의 특성을 가지고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요약문 구성에 있어서 꽤 괜찮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하고 수능을 이해를 잘 하셨다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40번. 자, 그린워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요, 이번에 나와 있는 저 relevant는 처음 맞닥뜨리셨으면, 혹은 저 relevant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듣고, 그걸 파악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네, 전혀 저 relevant라는 단어 추측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게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요약문 완성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게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건데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런 relevant 같은 단어들 없애갖고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혹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보죠. Greenwashing involves misleading a consumer into thinking a good or a service is more environmental friendly than it really is. 그게 실제 그런 것보다 좀 더 소비자들이 좀 더 이렇게 물건이나 뭐 아니면 서비스 이런 애들이 좀 더 되게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하도록 misleading, 오도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게 greenwashing이다. 그래서 그린워싱의 범위를 설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걸 말해. 우리가 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원체 많이들 들으셔서 뭐 화이트 워싱이니 블랙 워싱이니 왜 그 여러분 그 디즈니의 사례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인어공주 아리엘이 블랙 그죠? 흑인 친구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걸 뭐 블랙워싱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봐도 아시아 캐릭터거나 누가 봐도 아프리카 계열 캐릭터인데 이걸 다 백인이 연기해갖고 화이트워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린워싱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환경에 관련된 거랑 바로 직결 여부가 되니까 바로 직결되니까 우리가 그린워싱 하면은 뭔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세탁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건 range from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from이 등장을 하시면 여러분 어딘가에 to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나 뭐 고1 때까지만 해도 from 하나 나오면 to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냥 끝이었는데 to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nd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from A to B to C to 이렇게 해서 쭉 가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Making environmental claims. 환경적 주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 환경적 주장은 어떤 거냐? Required by law. 법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지는 환경적 주장인 거야. 그죠?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환경적 주장인 거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법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적 주장은 뭐예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환경적 주장인 거야. 그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친환경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은 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뭐 친환경적인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법의 애초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뭘 하는 거야? 환경적 주장을 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환경적 주장을 마치 자기네들만 한 것처럼 제품에다 써붙여 놓는 거. 이걸 making environmental claim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법에 의해서 이미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내가 이러한 환경적 조치를 했든 안 했든 광고를 하든 안 하든 그 행동은 해야 되거든. 그럼 광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등장을 해요. relevant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야. 이 환경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 환경적 주장을 하는 것에서부터인데 환경적 주장이라는 건 법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therefore를 그래서 그러므로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 irrelevant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딱히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연관성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뭐가 이 환경적 주장을 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CFC free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과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염화 플로르와 탄소 뭐 이거 아닌가요? 그거? 그렇죠? 염화 플로르와 탄소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얘가 그 에어컨 냉매로 쓰는 그 프레온 가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못 쓰게 만들어 놨죠.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야 이거 되게 좋은 거다. 폭발도 안 하고 불도 안 붙고 인체에도 뭐 크게 뭐 유해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되게 안정적이다. 그래갖고 얘를 대량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서 태양 자외선에 의해 분해가 되면 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가 오존층을 박살을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야 이거 쓰지 마. 오존층에 빵꾸 나잖아. 그래갖고 CFC 가스를 쓰지 못하도록 이미 법으로 막혀 있어. 근데 에어컨 회사가 에어컨을 팔면서 저희는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환경적 주장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어차피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와 쟤네 되게 친환경 기업인가 봐. 프레온 가스 안 써야 된대. 오 우와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야 남들 다 하는 건데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남양유업에서 주장했었던 그 뭐였죠? 그 카제인 나트륨 막 엄청 이거 안 좋은 거다. 막 되게 안 좋은 거다. 막 얘기를 해갖고 뭐 불매 운동 일어나고 막 카제인 나트륨 쓰는 거 다 퇴출돼야 된다 막 이러고 난리를 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 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making environmental claims를 법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지는이 하나 있고 네, 그렇죠? relevant가 하나 있는데 이게 모두 다 claim을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요구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광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아예 풀어서 씁시다. 광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고라는 게 진짜 TV 광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환경적 주장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puffery. puffery가 뭔지 모를 거에 대비해서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exaggerating environmental claims. 환경적 주장을 과장하는 거. 그 다음에 to fraud. 사기치는 것까지. 여기까지 그린워싱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라고 그린워싱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researchers have shown that claims on products are often too vague or misleading. 이게 너무 모호하거나 아니면 오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Some products, 몇몇 제품들은요, 이렇게 써붙여 있대. chemical free.
화학물질 제로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야. 그런데 the fact 사실은 모든 것이 화학물질인데 뭘 화학물질 제로라는 거니까 식물서부터 동물까지 모든 게 다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뭔 화학물질 제로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가 chemical free 이러면 우와 한다 이 말이죠. Product with the highest number of misleading or unverifiable claims were laundry, detergent, household cleaners, and paint. 이게 이런 식으로 highest number of misleading or unverifiable claims 이게 알 수 없는 주장들을 하거나 misleading, 오도하고 있는 주장들의 가장 높은 숫자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누구냐? 이게 세탁세제하고 그 다음에 집 청소,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애들이더라 이거야. 자, 환경 옹호론자들, environmental advocates, 환경 옹호론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한대요. 주장에 동의한대요. There is still a long way. 아이고 갈 길이 머네요. To go to ensure. 자, 여러분 ensur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agree 다음에도 사실 대시 지금 생략된 상태인데 ensure하고 shopper 사이에도 대시 생략된 상태예요. 그래서 shoppers are adequately informed. 그렇죠? 적절하게 그 공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 영향, 제품이 그들이 사고 있는 제품이 환경에 가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확실시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이거야. 즉 뭐예요? 아직 제대로 공지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Most common reason for greenwashing. 이렇게 greenwashing이 일어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is to attract the environmental conscious consumers.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환경 제품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그 목적이더라 이거야. Many consumers do not find about the false claims until after the purchase. 구매가 일어난 후 전까지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until after 이런 애들 나오면 저거를 해석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until이 나오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벌어졌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Do not find about the false claim. 이 잘못된 주장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purchase,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not이 있으면 반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나오면 봅시다. 자, 그러므로 greenwashing may increase sales in short term. 아주 단기간에는 뭘 성장시킬 수 있어요?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greenwashing이. 그런데 이러한 전략, 다시 말해 이 this strategy라고 되어 있는 건 greenwashing을 말하는 거 있죠. 이런 전략이 seriously backfire. 이 후폭풍이 좀 있다는 거죠. When consumers find out they are being deceived.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후폭풍을 불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요약문 같은 것들을 아예 영작하시라고 내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요약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읽고 파악하셔서 요약문 정리해서 영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 봐두시고 여러분 체크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글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좀 relevant라는 저 단어가 어려웠죠. 저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40번까지가 여러분 공통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저 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 다음 지문서부터는 개별 학교입니다. 오남이 36번이기 때문에 36번을 먼저 할게요. 자, 36번 보십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거. 자, DNA가 were only thing that matters.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reason to build a meaningful social program. 이런 사회적 프로그램 만드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이거지, 그쵸?
어떤 프로그램이냐? To pour good experiences into child.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프로그램. 이거 뭔 의미야?가 있는 거야. Protect them from the bad experience. 나쁜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But brain require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 if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ed. 제대로 성장하려면 뇌는 반드시 right kind of environment.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적절한 종류. 그러니까 만약에 대로 종류가 좀 잘 들어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야.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요거겠죠. 밑줄 요런 거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밑줄. 요거 밑줄로 가능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when the first draf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자, 뭔가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게 지놈이냐 게놈이냐 가지고 말 진짜 많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세요. 여러분 마음 끌리는 대로 읽으세요. 영어로 읽으면 지놈이고요. 독일어 읽으면 게놈이래요. 게놈이든 지놈이든 여러분 편한 대로 읽으십시오.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그 초안이 came to completion. 완성이 돼서 나왔을 때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2000년에 막 들어서자마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나왔을 때 one of the great surprises 아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 have only about 20,000 genes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오, this number 자 20,000s 이렇게 돼 있죠. 이 숫자니까 이 20,000s가 this number의 this가 되겠죠. 이 숫자는 came as a surprise to biologists. 생물학자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경험으로 다가왔대. 자, given. 자, 이게 보통 given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 give pp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접속사 혹은 전치사로서 뭐뭇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The complexity of the brain and body. 뇌와 몸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it had been assumed. 이렇게 가정해 왔어. 그럼 그게 뭐예요? 요게 가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죠. Hundreds of thousands of genes would be required.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야. 그렇게 추정이 되어 왔었어. So, 그래서 how does a massive complicated brain with its 86 billion neurons get built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이 recipe book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 표현인 거지, 그지? 이게 뭐예요? 2만 개의 유전자 말하는 거죠. 2만 개의 유전자.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들었지? 와 같은 게 문제가 됐었고 6번에서 그 답을 내려줬죠. The answer, 그 해답은 relies on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clever strategy implemented by the genome. 자, 유전자에 의해서 실행된 아주 영리한 전략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 하면서 저 영리한 전략이 뭐로 나와 있는 거예요? Build incompletely and let world experience refine. 뭐예요? 불완전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만드는 build incompletely는 뇌를 불완전하게 만들어라 이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let world experience refine. 세상의 경험이 정교하게 다듬게 둬라. 뭘? 뇌를 이거죠. 그죠? 그지? 아마 이게 무슨 의미냐를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윗글에서 찾아서 뭐 쓰시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한글로 돼 있는 거 여러분 고르시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죠, 이거. 적절한 환경을 경험하게 해줘라 라는 게 요 파란색 지문의 실제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남은 여기까지 하면
네, 2학년 모의고사 파트가 전부 끝납니다. 자, 다음은 진건 파트로 넘어갈게요. 31번 갑시다. 자, 31번 보세요. It is not the pigeon goal to produce the highest possible time averaged crop yield, averaged over many years. 뭐, 수년에 걸쳐갖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time averaged crop yield, possible, highest possible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평균을 내 갖고 농작물을 수확을 했을 때 그것에 가능한 최대치를 생산을 해내는 게 농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즉 평균을 최대치로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부의 목적은 이런 게 아니야. If your time averaged yield is marvelously high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9 great years and 1 year of crop failure. 자, 만약에 너의 이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marvelously high,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죠. 뭐에 대한 결과로 9년간의 풍년과 1년의 흉작의 컨비네이션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평균치가 무지무지하게 높다 하더라도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 그 1년의 흉작 때문에 너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on your great time averaged yield. 뭐예요? 너의 그 엄청난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을 돌아보면서 자축하는 걸 하기도 전에 이미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쵸? 9년간의 풍작이 9년간의 풍작도 그쵸? 1년의 흉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요약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stead 대신에 이런 거 잘 봐주세요. 대신에 pigeon's aim. 자, pigeon's aim. 농부의 목적은 is to make sure to produce yield. 그렇죠? 생산을 하는 거지. Above the starvation level in every single year.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생산량을 생산해내는 게 그렇죠? 농부의 목적이 되는 거죠. Even though the time averaged yield may not be highest. 이러다 보면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뭐 시간 평균 생산량이 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수준 이상으로 굶어 죽지 않을 수준 이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부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평균 생산량을 포기하고 생존을 택하는 거지. 이게 why field scattering makes sense. 왜 이 농지 흩어놓기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농지 흩어놓기가 말이 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 말이죠. 즉 생존을 선택을 하는 게 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농지를 흩어 놓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that's why가 돼 있고 여기 why가 나와 있는데 이 because로 바꿔 쓰면 안 되죠, 여러분. because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한 정리 한번 해볼까요? That's why가 하나 있고 That's because가 있죠. That's because 이렇게 있는데 자, That's why는 뭐가 되겠습니까? 뒤쪽에 결과가 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hat의 이유가 들러붙을 거예요. 그럼 보통 앞쪽에 이유가 와요. 그 다음에 that's because 이렇게 쓰시면 because 뒤에 원인, 이유 이런 애들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결과야 얘는. 앞에 있는 결과는 원인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해석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유가 되는 거고 여기가 결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시간 평균 생산량을 최대치로 만드는 게 농부의 목적이 아니라 굶어 죽지 않을 수준을 면피하는 걸 굶어 죽지 않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농부의 목적이니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농지 흩어놓기라고 하는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그래서 if you have just one big field,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평균적으로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큰 농지를 갖고 있게 된다면 you will starve. 굶어 죽을 거예요, 아마.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in which your one field has just a low year. 이게 하다가 보면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있고 농사가 잘 안 되는 해가 있다고. 그래서 원 필드, 너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엄청나게 거대한 농지가 low yield, 생산량이 줄어드는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이 일위치가 수식하는 게 저 앞에 있는 year이에요. 자, 요게 등장을 했을 때, 당도했을 때 너는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하나로 커다랗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생산량은 높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농지에서 뭔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됐다면 그 해 너 굶어 죽는다 이 말이야. But 그런데 if you have just many different field, 뭔가 다른 농지를 갖고 있고 vary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가 모두 독립적으로 다양하다면, 얘들아 independently잖아요. 요거 dependently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이러면. 의존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dependently 안 돼.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돼 있어.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안 받아. 이렇게 한다면 then even any given year, 그렇죠? Some of your fields will produce well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어느 한 해에 뭔가 이렇게 농사가 잘 안 지어졌을 때라도, 그렇죠? 다른 농지, 네가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는 그래도 작황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이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빈칸이 field scatt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거였는데 끝까지 찬찬히 내려 읽으셨다면 저 빈칸 찾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39번 가죠. 자, 이거는 여러분 내용이 뭐 엄청 어렵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서 솔직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먼저 좀 그리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반쪽만 그려보자. 일부분만 그려보죠. 우리 여기를 적도라고 할게요. 그냥 동그라미. 여기를 적도라고 합시다. 햇빛이요, 여기에 많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적도 부근일수록 햇빛이 수직으로 도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수직으로 도달하게 되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뜨겁게 데워지죠. 공기가 데워져요, 뜨겁게. 자, 뜨겁게 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체는 어떻게 돼요? 데우면 데울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를 키워나가죠. 그렇죠?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 다음엔 expand가 벌어지겠죠. 기체가요, 부피를 확장해요. 자, 부피가 확장돼.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확장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rise, 솟아오르죠. 둥실둥실 떠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공기는 어느 쪽으로? 주변으로 흩어져요. 북쪽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남쪽으로 흩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 뜨거운 공기는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옆으로 흐르죠. 과학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과학 생각해봐. 자, 문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흐르면서 식습니다. 그쵸? 흐르면서 식어요. 흐르면서 식죠. 자, 이렇게 식은 공기는 어떻게 돼요? 하강하죠.
자, 그러면 하강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요 적도 지방 쪽으로 공기가 비겠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흘러가요? 이쪽을 향해서, 적도를 향해서 다시 흐르겠죠. 이러면서 대기가 순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대기 순환 과정이거든. 여러분, 이 지문 내용이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문 내용이 이거라서 솔직히 6번, 7번 지문은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거대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 알았죠? 자, 내용은 금방 끝납니다. 다 하셨어요? 금방 다 해요. 5분,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one day of the year, the tropics and hemisphere that is experiencing its warm season receive much more solar radiation than do the polar regions and colder hemisphere. 자, 1년에 어느 날이라도 적도와 그쵸? tropics니까 열대 지방하고요. 그다음 hemisphere that is experiencing its warm season. 따뜻한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반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반구는 따뜻한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반구는 much more solar radiation. 뭐예요? 태양 복사열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죠. 뭐뭐보다 than d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사가 원래 여기 와야 되잖아. 지금 do가 여기 와야 돼. 원래 위치가 여기예요. 지금 do가.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대동사로 쓰는 애들을 맨 뒤에다가 놨다 놓을 경우는 발음이 약해지면서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강조를 위해서 그냥 위치가 앞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동사예요.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 앞에 있는 네, 여기 receive solar radiation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do가 원래 가리키는 말은 receive solar radiation 이거예요. 자, 북극지방, 그러니까 양극지방하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따뜻한 지방이 있으면 차가운 지방이 있게 생기잖아요. 차가운 반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까 그 따뜻한 반구하고. 그래서 극지방과 차가운 반구가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따뜻한 반구와 열대지방이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열이 네,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인 거죠. Averaged over the course of the year. 자, 그 해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 열대지방과 적도, 그러니까 up to about 40 degree 이렇게 돼 있으니까 40도죠. 약 40도 지역까지 적도가 미안해요. 적도래. 위도상으로 40도 지역까지는 receive more total hit than they lose by radiation. 복사열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얻게 됩니다. Latitude above 40 degrees니까 40도를 넘어가는 지역들은요, receive less total hit. 그렇죠? 전체 열이 더 적어. They lose by radiation. 잃는 것보다 더 적은 전체 열을 받아.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지? 그래서 this 요거 inequality 이러한 불공평, 불균형 이런 말 요거 잘 봐두십시오. 빈칸 추정으로 낼 수 있어요. 이러한 불균형이 produces 이 불균형이 이거 가지고 우리 모두 추정할 수 있어요. 이 두 문장이 얘보다 앞에 와야 됨을 추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 불균형이 necessary condition for the operation of a high global scale engine. 자, high가 아니고 huge네요. 미안해요. of a huge global scale engine. 거대하고 지구적 규모의 엔진의 operation, 작동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조건을 생산해내는 거지. 그러면 그게 지구 엔진이라는 게 뭔 소리냐? Taken on head in tropics, 열대지방에서 열을 받아들여서 give it off. 똑같이 열이에요. 이걸 어디로 방출하는 거예요?
polar region으로 극지방으로 열을 방출하는 지구적 스케일의 엔진의 작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뭐예요? 40도 이하, 40도까지 열대지방과 위도상으로 40도까지는 잃는 에너지보다 받는 에너지가 많고 40도를 넘어가는 지역들은 받는 에너지보다 잃는 에너지가 더 많다 보니 열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Its working fluid is in the atmosphere. 이것을 working, 작동하게 하는 fluid, 매개체, 그 흐름 같은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면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atmosphere, 대기를 이용하는 건데 특히 the moisture it contains. 모이스처가 가리키는 건 이시예요. 말을 잘못했다. 이시 가리키는 게 모이스처예요. 대기가 미안. 왜 그러냐 갑자기. 이시 가리키는 게 atmosphere, 대기예요, 대기. 자,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 이것을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동류 같은 거다. 자,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6, 7번에 나와 있고 이 6, 7번 설명이 그대로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공기는 자, 첫 번째 하시는 게 열받아서 그렇죠? 확장하고 상승한 다음에 어디로 흘러요?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나서 cooling, 식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하고 흘러서 어디로 오냐면 적도로 다시 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공기가 열받고 팽창하고 상승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식은 다음에 하강해서 다시 적도로 모여드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공기의 흐름에 관련된 열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진거는 43번하고 45번 지문도 있기는 한데 제가 매 말씀드리지만 복합작문 이 복합작문은 해석해 드릴 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읽고 파악하세요. 알겠죠? 자, 얘들아 1시간 넘게 수고하셨어요. 자, 내일 봅시다.